예, 안녕하세요. 김홍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부철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네, 많이 풀립니다. 네, 어제 오늘 보니까. 시장도 반등 들어왔고. 예, 좀 반응이 좀 나온 것 같고. 내일이 1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전체적으로 2월달 또 우리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시황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일부 야인들의 야자 타임, 예, 먼저 제가 시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자리 내지 뭐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가 될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국내적으로 지금 뭐 수급이 중요합니다. 외인들이 뭐 4 거래일 만에 어제 같은 경우 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그 국내 내부적인 수급 상태는 어떤지 이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소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수급 부분은 이제 고객 예탁금 동향을 보게 되면 저점과 이제 고점을 예단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화면 보시면 지금 고객 예탁금 동향을 보시면 이게 6개월 동향입니다. 작년 7월 달부터 현재까지 고객 예탁금 자체가 지금 그 저점을 안 깨고 계속 이 라인까지 오게 되면 지금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1월 달에 두 번 이 라인에서 한 20조 원 초반 정도 되겠죠. 쌍바닥 주고 나서 좀 터닝이 나오면서 이 트렌드 상단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양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예탁금을 보게 되면은 일단 특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고객 예탁금이 상당히 좀 신뢰성이 높습니다. 항시 고객 예탁금 바닥에서 터닝이 나오면 주가에 좀 저점이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이 고객 예탁금의 동향만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하시더라도 이제 업종별 종목별 우리 이제 공략 종목군에 나옵니다. 보통 이제 고객 예탁금이 좀 그 한 전고점 돌파하고 좀 증가할 경우에는 개별주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 예탁금 봐서는 지수가 좀 바닥권에 좀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신용융자 동향인데 마찬가지로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작년 그 7월 달부터 6개월 동안 동향입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8월 달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8월 달 같은 경우는 신용융자가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신용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그 매물 압박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8월 달 지나서 9월 달부터는 뭐 위에 코스닥이라든지 그 아래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신용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신용이.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그 이제 기관하고 이제 외인들 수급만 좀 더 받쳐준다라면은 뭐 양시장 다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악성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됐다. 그래서 8월 달에 우리 또 개인들이 많이 놀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신용을 또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악성 매물도 이제 거의 지금 없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작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오늘까지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지금 오늘까지 한 10조 원 정도 순매도했죠. 정확하게 10조 원 많이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 금액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내일 자사주 매입이 끝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삼성전자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한 4조 9천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량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외인들이 매도 나간 것은 한 5조 원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외국인들의 좀 이 정도 규모를 한 6개월 동안 매도를 했다라면 5개월 동안 일단 그 좀 거래소 같은 경우도 외인들은 이제 셀 클라이막스 구간에 도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물량은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중요한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부터 오늘까지 기간이 아주 그냥 오늘도 어제도 한 900억, 오늘도 한 700억 가까이 이틀 동안 거의만 1,600, 700억을 매도를 했는데 많이 매도했습니다. 5개월 동안 한 1조 7천억이면은 어마어마하게 매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하방 경직성, 전저점을 이탈 안 하고 지금 견뎌주는 것은 지금 그림 보시면은 바로 그나마 이제 외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 수급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들이 들어와야 돼요. 기관에서 코스닥 조금만 매수 들어오게 되면은 코스닥은 금방 급등이 나옵니다. 거래소는 외국인이 지키고 코스닥은 기관들이 지키죠. 예. 그래서 이제 외인들은 거래소에 때릴 만큼 때렸고 기관도 코스닥에서 때릴 만큼 때렸기 때문에 2월 달은 조금 이제 수급의 변화가 기대가 된다. 좋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 지수의 차트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미리 수급 말씀드렸었고, 기관지들이 9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오늘까지 1조 7천억을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저점을 이탈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관들이 많이 매도했어, 코스닥을.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많이 매도했어. 그럼 이 시장 끝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네들은 이미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엄청난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도 1800 지지하고 지금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전저점 안 깨고 6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 야, 코스닥도 기관들이 1조 7천억을 매도했고, 거래소 따지면 거의 10배 차이 나니까요. 한 17조 규모죠. 많이 따진다라면은. 예. 그 다음에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10조를 매도했는데 1800 지지하네? 라고 지금은 이제 생각을 또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주식은 항시 그 역발상 전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2월 달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어제 오늘 또 이제 뭐 매도를 많이 했고요. 내일이라도 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도 좀 시도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1월 달에 어떤 스토리가 있고 2월 달에 어떤 스토리가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지금 시장 대응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스토리를 아시고 다음 달에 어떤 이벤트가 있고 3월 달에 또 어떤 이벤트가 있고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어떤 악재가 미리 선 반영됐는지 여부를 따지셔야 주식하다가 물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저점에서 의미 없는 손절 안 하고 좀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러면 지금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종료가 되고요.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중반이면 피크를 이룹니다. 그러면 이미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악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일단 2월 달부터는 시장에 뭐 악재보다도 좀 좋은 내용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2월 달 같은 경우는 구정 연휴 빼고 뭐 중국도 춘절 연휴 빼면은 실질적으로 거래일 수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중국의 전인대, 뭐 미국의 FOMC 통화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도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1월 달보다는 시장 환경이 2월 달 접어들어서는 좋지 않겠나 이러한 그 판단이겠고요. 정리를 이제 해드리자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선 반영돼 가는 악재가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어떤 그 펀더멘탈 측면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추가적인 그 급락은 이제는 그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하향 안정화, 기술적 추가 반등을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 자리를 통해서 이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종목군들은 낙폭가대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그 구간에서 손절의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제가 계속 한 달 가까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벌써 건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30% 넘게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많게는 뭐 50%까지 반등 나온 종목도 있고 건설이 이제 움직이면 뭐가 움직입니까? 그동안 오늘까지 반등이 좀 미미했던 증권이라든지 은행 쪽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반전을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소는 외국인들 셀 클라이막스 구간, 코스닥은 기관들 셀 클라이막스 구간.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 그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께서 선별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선별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그 한미약품처럼 그죠? 2013년도 8월 달에 현대차가 울산 공장에서 축보를 3패인 터뜨렸죠? 직원들 보너스 엄청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점이듯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직원들한테 주식 증여를 했지 않습니까? 대표가 1,000억을. 그럼 거기 고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말고 선별적으로 지금은 제약바이오도 큰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기관도 손 안 댑니다. 오히려 차익을 합니다. 대신에 그동안 안 움직였던 소위 얘기하면 줄기세포 관련 종목군들 여러분께서 저점에서 빡빡 기고 있는 이들 종목군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전략은 내일이 뭐 1월 말인데요. 일단은 뭐 2월 달 같은 경우도 투트랙 전략. 그러니까 길게 보면 저점이고 싸고 그러니까 중기 물량은 저점에서 좀 분할로 모아가시고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박스권 구간이고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쪽이네요. 네, 계속해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요. 뭐 최근 장세의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하고 약간 괴리된 생각들을 하세요. 뭐냐면은 시장은 뭐 계속 뭐 나쁘지 않다 얘기를 하는데 실전에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최근에 손실 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우량주라고 투자를 했는데 막 20% 30% 이상씩 막 손해 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시장이 뭐 어떻게 된 건가?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그 주식시장을 접근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맹점이 뭐냐면은 큰 그림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엽적인 부분들만 보니까 과연 이 시장이 어떤 판세가 형성되고 있는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안 좋은 장이건 횡보장이건 간에 매일 종목 대응을 하고 맨날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먼저 전체적인 시장의 판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장이 과연 우리가 안정적으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인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 속에서 최근의 장세의 흐름을 풀어나가면은 의외로 해답은 쉽게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좋지 않은 장에서 좋은 생각만 갖고서 대응한다고 해서 그게 결과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러니까 그에 따르는 시장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최근에 이제 장세의 흐름을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 이제 명강 때부터 뭐냐면은 이전에는 박스권을 중심으로 하는 변동성 장세다. 그러니까 박스권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대세 판단은 시장은 크게 빠지지도 크게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밴드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을 하자. 그게 전략적인 근거였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 한 2, 3주 전부터는 어떤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냐면은 밴드권의 흐름이 무너졌다. 이제 하락 추세가 형성 중에 있고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뭐 김소재 전문가가 그냥 저 혼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현재 장세의 기본적인 대세 판단은 기본적으로는 베어 마켓이 현재는 진행 중에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어 마켓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뭐 시장 대응을 하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무섭죠. 왜? 미국이,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 장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기술적 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재반 이동평 유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장세거든요. 이런 장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락 장세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장세 성격이 어떠냐를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락 추세가 형성된 장세에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좋다라고 또 대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불협화음이 나게 되고 매매를 아주 잘해야지 수익이 나는 것이지 어설프게 매매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그 대세 판단이 먼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베어 마켓 랠리가 단기적으로는 진행 중인 구간이다. 그 가운데서 이 기술적 반응이다. 이제 이런 관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략적인 대응 기준을 먼저 지금은 하락 추세가 형성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구간이다. 이 기본적인 전략적인 근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느냐? 하락 추세가 왜 연출되고 있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유동성의 파티, 즉 지난 7년 동안 전 세계 주식시장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은 돈을 계속 찍어내고 돈을 계속 갖다 풀었어요.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풀고 난 다음에 작년부터 미국이 금리 기조를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미국의 경기가 약간 회복 기미를 보임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돈을 풀지 말고 이제는 통화 긴축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물 경기가 회복을 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막 시장이 막 혼란스럽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따가 뭐 설명드리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에 한 2%대 성장을 보였었는데 GDP 성장률이요. 근데 4분기에 지금 0.7% 성장률 성장이 크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 FOMC에서도요. 지금 정책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금리를 너무 좀 섣부르게 지금 인상 기조로 좀 돌아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결국 시장의 기본적인 판세를 읽는 데 있어서 실물 경기가 받침이 안 돼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베어 마켓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와 보면은요, 이제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 이제 뭡니까, 어닝 시즌, 4분기 어닝 시즌 피크가 되겠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것이 맨날 오르는 종목만 보지 마시고요. 떨어지는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이 조금만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냥 막 주가가 내리 꽂아버려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4분기 실적도 지금 대체적으로 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1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대체적으로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돌아선다거나 실물 경기가 돌아서야지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배경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략적인 흐름 속에서는 여전히 베어 마켓의 흐름으로 우리가 먼저 시각을 좁혀서 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은 뭐 오늘 또 장 끝나고 나니까 뭐 북한에서 뭘 또 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지금 아직까지 중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지수가 바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약간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자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하락 추세 과정 속에서 일정 정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기 등락 요인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매매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큰 대세 판단. 그러니까 베어마켓에 형성되어 있는 구간 속에서 우리가 그 관점을 먼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든지 투자 전략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 기술적 대응만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관점. 이게 이제 현재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표는 말입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앞에 월요일 날 저기 뭡니까 마켓 넘버 5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최근에 뭐 뭡니까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막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자국의 보호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주가가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고 불안하냐? 결국은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1%의 고성장을 기록했던 중국이 마지노선인 7% 성장률을 지금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경제 정책이 중국 같은 경우도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난주에 이제 시장에서 막 반겼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돈을 막 풀기 시작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을 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요. 이제 끝까지 왔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동안은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통화 확대를 통해서 다시 부양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던 부분을 좀 자인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듯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성장이 계속해서 더디게 진행돼 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 초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한은에서 정부에서 3% 이상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2.6%로 성장이 크게 급감했단 말이에요. 내년 경제 성장률도 뭐 한국은행에서는 뭐 3% 이상 자신 있다. 제가 본 의견에서는 내년 연말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히려 올 성장률보다 더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의 배경을 우리가 베어마켓으로 보는 게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미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분기에 2%, 분기별로 2% 성장을 보임에 따라서 금리 기조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4분기 발표되고 있는 지금 성장률이 0.7%로 크게 줄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금리 정책 부분 속에서 상당히 혼선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대세를 이고 나가는 팩트가 돼야 된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전략 하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월요일날 제가 마켓 넘버 5에서도 이제 보여드렸던 차트를 그래 갖고 왔는데 이제 이번에 사실 저점 보고 때라는 것이 지난번 저점 때 맞닿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기술적 반응이 들어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략적 근거 하에서 단기 대응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얘기는 쉬워요. 파는 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난주 구간까지는 전저점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이건 절대 팔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반등 시 베어마켓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정 정도 빠져나오는 전략이 중요하겠죠. 왜? 지금 보시면은 일단 그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자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11선, 많이 올라오면 21선까지 왔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21선을 약간 돌파를 하면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33선까지 거의 근방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어마켓 하에서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또 뭐냐면 어떤 강력한 모멘텀, 즉 경기 회복의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920, 30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오늘 그리고 부터는 서서히 고점에서 일정 정도 물량을 주고 다시 재매수 시점을 노리는 게
지금은 그런 전략하에서 전술을 취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대응 전략은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요, 기술적,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만은 전술적으로는 철저하게 기술적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을 마냥 좋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하락 추세하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거기서 일정 정도의 저점에서는 기술적 매수. 그 다음에 일정한 반등, 그러니까 11선이라든지 20일선까지 반등 들어오면 거기서 때리는 관점.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베어마켓 구간에서는요, 시세에 대응을 차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계속 가고 있는 종목들 짧게 뭐 제약이나 바이오 이런 것들을 짧게 하는 거 하나 하고,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저점 형성이 되고 있는 종목. 제가 이제 주로 이제 하는 그 종목군들인데 저점 형성 종목을 해야 된다. 왜? 베어마켓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요, 지금 구간은요, 여러분들 베어마켓 환경에서는요, 판세가 안 좋을 때는요, 여러분들 너무 달려들지 마세요. 아니, 좋은 시절이 또 올 것 같은데 왜 여기서 힘을 쏟냔 말이죠. 이럴 때는요, 신규 매수 행위보다는 주식 비중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단기 대응 관점을 견제하는 거. 이게 이제 전략에 근거한 전술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특히 최근 흐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이 그거예요. 최근에 이제 다들 이제 막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조선 건설 관련주들을 선취 매수한 한 쪽이 어느 쪽이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에 주가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이 뭐였어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죠. 삼성전자와 자동차가 주가 하락을 최근에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주가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이 뭐였어요? 조선건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배경은 뭐냐면 베어마켓 랠리 하에서는 그렇게 시세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먼저 저점 찍은 종목이 일정한 랠리를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 조금 더 빠져야 된단 말이죠. 저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조선건설 관련주들의 경우는 저점을 형성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현대미포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주 쪽에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현대미포 조선만 보는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뭐냐면 300일선을 지금 돌파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부분적인 전술 하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루멘스 같은 종목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바닥을 찍은 종목들을 이제 보면은 상대적으로 막 남들이 쫓아가는 종목이 아니라 내가 선취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아직까지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아까 양재택일 시간에 이제 말씀을 또 드렸지만은 현대건설.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이 회사가 실적은 나쁘지가 않았던 회사인데 건설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같이 덩달아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 수준은 뭐냐면은 10년 내 최저 수준의 주가 수준을 최근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베어마켓 랠리 하에서도 여러분들이 남들을 따라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취 매수할 수 있는 차별적인 시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략 하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팩트를 근거로 한 전략 하에서 전술을 취하게 되면은 우왕좌왕하게 하지 않게 되고 나만의 투자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으로 향후 장세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2부 순서 여러분들 또 의뢰하시는 종목들 지금부터 종목들 올려주세요. 종목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